그럼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 눈 오면 좋겠네. 눈 오면서 과학 수업하고 우주를 알아보고 물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늘 10시에 하는 거야. 저녁에 하면 좋은데 선생님 아들이 그 다음날 군대를 가. 큰아들은 그 다음날 26일날 제대를 하고 작은아들은 군대를 가.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그 전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오전에 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오후에 놀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원래 선생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예배를 포기하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휴일이 있다 보면 이게 수업 진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자, 숙제 선생님 내줬죠? 그래서 31페이지까지 풀어가고 있는데 자, 내용 복습하고 제가 썼지? 시험 보듯이 문제 풀고 이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답 체크해서 틀린 거 있는지 보고 앞에 있는 거 찾아보지 않고 내가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물어본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답지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과학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랑 수업할 때는. 자, 질문. 항목 중에서 모형이 다 풀었나? 4번? 1등 4번? 몇 번이라고 했어? 5번? 또 질문. 의민이는? 괜찮아? 민규는? 윤준이? 자, 4번은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보기가 원자핵과 전자를 따랐다. 원자가 만들어졌던 시점이 언제라고 썼지? 빅뱅 이후 38만 년. 외워야 될 숫자라고 썼죠. 그러니까 38만 년. 그때 온도가 얼마? 33켈빈. 반드시 외워야 될 숫자야. 현재 우주에 나 있는 빅뱅 이후에 얼마가 자랐다? 138만. 우리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켈빈. 알겠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거 그림 하나로 기억을 좀 해봅시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한 점이 현재의 우주가 됐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이 한 점을 우리가 책은 안 나오지만 아일런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초고온, 초고밀도. 이 고밀도란 말이 뭐냐면 얘가 현재 우주의 질량하고 뭐하다? 동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빅뱅이랑 그래서 빅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 입자에 해당이 되는 게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일단만 정리하자.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게 뭐하고? 전자하고 누구였죠? 였습니다. 그렇죠? 자, 전자 갖고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셨죠.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쿼크가 1세대, 2세대, 3세대 3개로 나눠지지만 우리는 지금 1세대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업쿼크하고 다음 쿼크. 업쿼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되고 다음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2에 해당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때 온도가 얘를 만들었던 게 1000 kelvin이라고 했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온도가 100억 켈빈이 되게 되면 그때 이 쿼크들이 모여서 뭐 만든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든다고 했었죠?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전기는 플러스 2라고 했었고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쿼크의 조합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플러스 2의 전환에 갖도록 하기 위한 조합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U, D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U, D, D. 중요한 건 뭐라고 썼죠? 쿼크가 3개, 다운 쿼크가 3개. 그러니까 이 온도일 때는 쿼크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쿼크가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도 있고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대1의 비율을 유지했던 게 100억 켈빈이었을 때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온도가 10억 켈빈으로 바뀌죠. 그럼 10억 켈빈으로 바뀌게 되면 온도가 낮아진 10억 켈빈이 됐었을 땐 이제 한쪽으로만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거의 질량이 어떻다? 비슷하지만 누가 조금 더 무겁다고 썼죠? 중성자가 무거워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게? 1대 7이 되게. 그럼 1이면 2배는 얼마고? 2. 이건 얼마가 되니? 14. 그럼 14를 다시 2개로 나누면 12 플러스 2 플러스 얼마가 되니?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문제를 표시할 때 왼쪽 어깨 아래에다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죠? 이게 질량 복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형성할 때 원자의 질량을 의미하는 유의미한 숫자. 그게 누가 누구의 개수라고 했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뒤에 화학 파트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Z에 해당이 되는 게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라고 썼죠? 양성자 수의 개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양성자하고 동일한 표현이 뭐다? 그랬었죠? 양성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썼지? 옳지. 자 수소원자. 그렇지. 인서처럼 수업한 걸 기억해줘야 됩니다. 수소원자에. 수소원자액을 우리가 쓰면은 11H 이렇게 쓴단 말이야. 원래 원자 핵이니까 뭐가 없어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플러스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1H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미 수소 원자핵은 스탠바이, 전자도 스탠바이. 그러면 이때 요 시기 아까 15 켈빈이 됐을 때 이때 뭘 만든 거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죠. 그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면 이미 뭐는 있는 거야? 수소 원자핵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11H가 몇 개가 있고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돼서 헬륨 원자핵이 4의 헬륨이 몇 개가 있죠? 1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조지 가모프는 얘네들의 질량비가 12대 4니까 3대 1일 거라고 추정을 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했다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우주에서 오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해 보니까 자 양성자 수소 원자핵이 12개 올 때 헬륨 원자핵이 하나 오더라 말이지. 그게 이제 우주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냐면 3분이라고. 자, 그러면 핵 있고 전자 있으면 원자를 형성해야 되는데 핵이 만들어진 데는 빅뱅 이후 3분밖에 안 걸렸는데 38만 년이 지나면 비로소 이때 수소 원자 그다음에 헬륨 원자들이 만들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핵에 주변에 뭐가 달라붙었다? 전자가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핵과 전자 사이에서 뭐가 작용했다는 거죠?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온도가 높으면 전기력이 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게 이러려면 우주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38만 년, 그때 온도가 3000켈빈.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전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하고 빛이 혼탁하게 섞여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불투명 온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3000켈빈인 38만 년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핵, 전자, 이러면서 공간에서 빛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 38만 년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물질에서 빛이 빠져나오는데 이 빛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온도가 얼마냐? 바로 3000 켈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이 이렇게 해서 우주 전체의 98%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이 수소를 연료로 해서 이제 뭘 만들어요? 별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현재 우주가 된 나이가 얼마다? 138억년이다. 그러면은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빛의 속도를 갖다가 광속을 C라고 놓고 F 람다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 빛의 속도는 상수값이라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 이때 F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진동 돌치. 그 다음에 이 람다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파장이 온도하고 뭐하는 관계라고 했었지? 반비라는 관계라고 했었죠. 그러면 점점 온도가 높아져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뭐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 배웠었죠. 전자기파 할 때 3000 켈빈이면 얘가 뭐 해야 되냐면 과대광선 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의 현재 온도가 2.7 켈빈이고 2.7 켈빈이면 얘는 파장이 길어져서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파 중에서 뭐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파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파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배웠던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한 정도는 굉장히 이지한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32페이지로 가면 자, 32페이지 보면 자, 단원이랑 바뀌었죠.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 원소에서 아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에 만들어졌던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죠? 수소하고 헬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전체의 98%를 차지한다는 거고,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우주의 초기. 빅뱅 이후 38만 년이라는 얘기죠. 빅뱅 이후 38만 년. 우주 초기라는 게 바로 빅뱅 이후 38만 년. 아까 얘기했던 원자가 형성된 거고, 이때 빠져나온 빛의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정리를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수소, 그 다음 뭐라고? 헬륨,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거의 전체 우주의 98%를 차지한다. 자,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지구는 지구 전체가 지구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그려보면 파이 모양으로 했을 때 껍질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지표로부터 첫 번째 이 껍질까지 5에서 35km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각. 그 다음에 2,900까지 여기를 우리가 렌트를 들어봤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얘를 100, 그 다음에 여기를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위에서 누르니까 압력도 커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밀도도 커지게 됩니다. 밀도가 크다는 것은 중심으로 할수록 무거운 원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외핵과 내핵에 무거운 누가 많다? 철과 니켈이 많아요. 그래서 철과 니켈이 무거운 원소에 해당이 돼. 그래서 철과 니켈이 이제 많아서 이제 외핵과 내핵의 밀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철,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규, 마, 가치 4개 배우는 거야. 철, 산, 규, 마.
자, 그런데 지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 했을 때 이렇게 기준 내가 보는 거야. 지구 전체에서 지구가 아니라 지구 앞에 있는 여기를 지구 껍질 지각이라고 그러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원소라고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 상규, 알철, 칼라크마 이렇게 8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 규, 알, 철까지만 이상하는 겁니다. 자, SI가 뭐야? 규소. O가 뭐죠? 산소. AL은 알루미늄. FE는 철. 그 정도 알죠? 상규알철. 자, 그 다음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산, 한, 수, 질. 자, 4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산탄수질, 생명체 구성하는 건 산탄수질. 그 다음에 바다, 해양을 구성하는 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산, 수, 영. 자, CL이 뭐죠? 염소. 바닷물에 뭐가 염화나트륨 많지? 소금. 염화나트륨, 염소 많단 말이야.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칼슘. 그래서 염화나트륨, 땀맛, 염화칼슘, 쓴맛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가 많죠. 근데 물은 H2로 되어 있으니까 O하고 H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자,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원소들이에요. 원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화학식을 쓸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질소는 N이 아니야. 기차 상태로 존재하는 N2를 얘기하고, 산소는 O가 아니라 O2를 얘기하고, 아르곤은 그냥 AR. 다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뭐라 써요? 화학식을 CO, 수증기 뭐죠? H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8%고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1%고 나머지 것 다 해서 1%밖에 안 돼. 그래서 대기 중에서는 질소하고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다 정리해서 외워야 될 암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뭐가 제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제가 지금 여기서 뭘 다루는 거냐면 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 빅뱅 이후에 이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별을 만드는 연료가 필요할 텐데 별을 만드는 연료가 뭐다? 우주에 가장 많은 수소가 별을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이라는 거는 우리 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스스로 빛을 낸단 말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걸 우리가 별, 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 했죠? 핵융합이라고 했어요. 핵융합을 한다고. 핵융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자,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자,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장 간단한 원소가 뭐죠? 수소야. 우주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그러면 수소가 모여서 뭘 만든다? 그 다음 먼저 보는 2번이 헬륨이거든? 누굴 만들면? 헬륨 만들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자,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요. 헬륨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핵 융합반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드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핵반응식이라고 할게요. 핵반응식. 너희들이 중3 때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화학반응식에서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기체반응의 법칙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건 화학반응이야. 화학반응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질량이 반드시 보존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핵반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핵 융합이 있고, 하나 뭐가 있냐면 핵 분열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질문해보자. 핵 반응식을 했으니까 핵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핵 반응식에서 핵 융합, 핵 분열. 그래서 이미 핵자들은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온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양이온, 음이온. 그게 화학 반응식이지만 핵 반응식을 쓸 때는 그냥 여기가 이미 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수소 원자 핵이죠. 그럼 이거 화학으로 표현하면 여기다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아. 헬륨 원자 핵이니까 전자 두 개를 이어서 이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미 핵 반응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러스 9를 생략하고 쓴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아래 건 아래 거대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위에가 4, 4, 4, 2. 그럼 여기가 2가 모자르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자, 요런 게 들어가요. 그냥 써만 놓으세요. 안 써도 상관없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요런 놈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0, 1을 뭐라고 얘기하면 양전자라고 얘기해요. 양전자. 양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완성된 반응식이 돼요. 양전자가 뭘까? 전자 갖고 있는 전기의 성격은 뭐지? 마이너스예요. 근데 플러스 성격을 갖는 전자도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양전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양전자하고 전자의 차이는 뭐냐? 완전 동등해. 차이는 뭐냐? 전하의 종류만 차이가 나는 거야. 질량도 동등하고 다 동등한데 전하의 종류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전자는 보통 자 0, 1에 2에 전자니까 양전자니까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전자는 우리가 이렇게 핵자 표현식으로 쓸 때 0에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물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반입자라고 얘기해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퀄리티를 좀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반입자라는 건 아주 적은 기본 입자들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등한데 정기적 성격만 반대인 경우들이 존재해. 그걸 우리가 반입자라고 얘기해. 자, 지금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뭐라고 썼지? 플러스. 근데 양성자도 반입자가 존재해. 그걸 우리는 반양성자라고 이야기해. 그럼 반양성자의 정기는 뭘까? 마이너스. 그렇게 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반입자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면 자,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는 것을 수소 핵이 뭐 했다고? 합쳐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몇 개가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몇 개의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자, 선생님이 아까 이 핵 반응식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융합도 있고 분열도 있다고 했었죠. 융합도 있고 분열도 있다고 했었지. 자, 근데 융합도 있고 분열도 있는데 이 핵 반응식은 반드시 자, 우리가 이 화살표 전에 걸 뭐라고 얘기하니? 중학교 때?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 뒤로 뭐라고 얘기하죠? 생성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핵 반응은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반드시 무조건 뭐냐면 질량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질량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질량이 감소하게 돼 있어. 자, 그 말을 정리하면 자, 선생님이 수소의 융합 반응을 뭐라고 얘기했지?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하나의 헬륨 원자에게 만드는 것, 이건 수소의 융합 반응을 표현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을 M1이라 놓고 얘네들 합쳐서 질량을 M2라 놓으면 자, 얘에서 반응 전에서 반응 후를 빼면은 얘가 0보다 커야 돼.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반응하면 질량이 뭐 한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질량이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 질량 감소를 뭐라고 표현하면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결손. 그래서 이 얘를 갖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되면은 M1이 M2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량 결손은 질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거야, 델타 M. 이게 바로 M1 빼기 M2를 얘기하는 겁니다. M1 빼기 M2를 얘기해요.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자, 지금 책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2학기 때 나와요. 2학기 때.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럼 이 질량결선, 감소된 질량, 그러니까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야. 느낌상 융합을 하면 질량이 커질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핵 융합을 하더라도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핵 분열을 하더라도 질량이 줄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핵 융합 같은 경우가 바로 태양 같은 경우야. 태양 같은 경우가 수소에 융합하는 거래. 그래서 스스로 뭐해? 빛을 네 에너지를 바깥으로 뭐 한다는 거지? 방출한다는 거야. 핵 분열의 대표적인 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핵폭탄을 얘기하는 거야. 핵폭탄은 뭐야? 에너지를 방출시키지. 그 방출의 에너지가 왜 만들어졌냐? 바로 뭐냐면 질량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반응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했던 질량 결선을 델타 M 나눴을 때 델타 M에 저번 선생님 변화량은 다 델타를 쓴다고 했었죠? M의 C의 제곱. C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C가 뭐야?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량 결선에다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그게 바로 뭐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질량을 M이라고 놓죠. 질량을 M이라고 놔. 매스가 질량이기 때문에 C는 광속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 이 제곱을 우리가 스퀘어. 스퀘어는 광장이라는 뜻이야. 근데 광장은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사각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광장의 넓이는 R하고 세로 뭐하는데? 곱하면 되지. 그래서 스퀘어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에 해당되냐면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MC 스퀘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희들 부모님들은 알 거야. 부모님들한테 엄마 혹시 MC 스퀘어라고 들어봤어? 그러면은 이 개념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학생들이 학습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귀에다 꽂으면 음파가 쭉 나와가지고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 그게 상표 이름이 뭐냐? MC 스퀘어였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핵 반응식은 반드시 질량이 뭐한다? 줄어들어야 된다. 융합을 하든 분열하든. 왜? 그게 뭐로 바뀌니까? 에너지로 바뀌니까. 즉 질량이 곧 뭐가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C는 빛의 속도니까 C의 제곱이 뭐야? 그냥 비례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비례 상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냐? Y equal AX. 얘가 C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X에 해당이 되는 게 델타 M인 거고 그 결과물이 에너지로 나온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인슈타인인 거야. 그렇지. 아인슈타인인 거야.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렇게 표현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표현해요. 즉 질량이 뭐하고 에너지하고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비례상수만 곱하면 같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냈다. 그 에너지를 방출시켰다. 방출시키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뭐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하나의 헬륨 원자에게 되는 그렇죠?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하나의 헬륨 원자에게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럼 수소의 융합 반응의 에너지1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수소의 융합 반응을 4개의 수소 원자핵 대신에 이렇게 표현해서 옛날에 강덕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뭐라고 바꿔서 문제를 했을까? 수소의 융합 반응을 이렇게 바꿨어요. 4개의 양성자가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왜? 양성자가 뭐라고 똑같은 말을 했어서 수소, 원자, 핵과 같은 말을 썼지.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하나의 헬륨 원자를 만든다는 거 대신에
4개의 양성자가 하나의 헬로원자격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해도 동등한 표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성자는 수소 원자력을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게 그런 이유야. 알겠죠? 자, 이렇게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려면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이러한 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보자. 뭐라고? 주계열성. 주된이라는 뜻이야. 관측하면 웬만한 별은 다 주계열성이라는 거야. 주계열성. 그러니까 주계열성을 거꾸로 하면 얘는 뭘 할 수 있는 걸 주계열성이라는 거지? 수소에 융합 반응하는 걸 주계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수소에 융합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야. 그럼 머리에다 한번 생각을 해봐. 태양이 대표적인 주계열성이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데요. 역시 2학기 때 나와요. 핵,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복사층, 계류층 이렇게 해서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안에서 이 핵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야. 무슨 핵?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야. 근데 이 수소가 수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 핵을 얘기하지. 그럼 수소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졸지 말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근데 그걸 뭐 한다고? 융합한다고. 플러스끼리 붙인다고.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왜? 정기적으로 뭐가 작용하니까?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붙이려면은 전기를 작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거 거꾸로 가는 거지. 원자가 형성되려면 우주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서 3000켈빈이 됐을 때 전기력이 작용해서 원자가 형성되듯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려면 거꾸로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 자, 선생님 우리 앞에서 지수 배웠죠? 그러니까 많이 자, 오늘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많이지. 그러니까 10의 70 켈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돼야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 수소의 융합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온도가 되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느냐?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양에 있는 핵 안에 수소든 뭐 헬륨이든 전자든 뭐 양성자든 중성자든 얘네들끼리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게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해요. 플라즈마. 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해서 얘네들은 뭐가 가능한 거냐면 핵융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만 융합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태양은 대표적인 수소의 융합 반응하는 주결성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얼마냐면 1500만 켈빈이야. 뭐가 높아요? 1000만 켈빈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태양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에 주계열성 자, 뭐라고 했었죠? 뭘 한다고?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너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최소 온도가 얼마가 된다? 1000만 켈빈 뭐가 돼?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질량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 질량 감소. 즉 질량의 결손량이 생겨야 된다. 왜? 이게 뭐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까지가 같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주계열성은 자,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즉 주계열성은 수소의 융합 반응하는 거니까 1000만 켈빈 이상. 그 다음에 무조건 질량이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자, 그 특징은 뭐라고 하면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자, 읽어봐. 뭐라고 써있죠? 정역학 평형. 왜 안 읽어? 그러니까 정역학 평형. 한 번 더. 정역학 평형. 이게 지금 다 빠졌네.
정역학 평형 상태. 나온다. 나오긴 나오는. 자,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정역학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태양에 핵, 복사층, 대륙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중심으로는 뭐가 작용을 하면, 중심으로 당기기 위한 안쪽으로 힘이 작용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중력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 수소, 헬륨 같은 기체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을 받았으면 바깥으로 뭐 할까? 팽창하려고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 팽창하려는 것을 우리가 통합과학 기준으로 내부압력이라고 해. 그러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면 핵이든 복사층이든 대륙층이든 상관없이 중심부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압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다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뭐한다? 유지가 된다. 이게 주기혈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기혈성 하면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수소의 융합 반응 조건 1000만 켈빈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질량의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주기혈성만이 가는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 중력과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의 별. 이걸 주기혈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자,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 바깥으로 팽창하는 걸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자, 그러면 본다. 자, 그래서 주기혈성 뭐라 써있는 거? 별의 크기,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뭐 한다고? 유지된다고 썼죠? 그 중에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한 뭐야? 바로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정역학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광도는 빛의 방출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별은 대부분을 주기율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별은 대부분 뭐한다? 수소형 융합 반응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측하는 거의 대부분의 별이 수소형 융합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소형 융합 반응 이 그림이 뭘 설명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얘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수소 원자핵 혹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4개의 양성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얘는 그럼 얘가 뭐겠어? 중성자고 얘가 양성자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하나의 헬륨 원자 핵.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질량이 M1, 얘가 M2면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 그렇지. MC 스퀘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최소한 조건이 뭐라고? 1000만 켈빈이다. 최소 조건 1000만 켈빈.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 우주에 아까 뭐라고 했지? 원자가 형성됐었을 때가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니? 아니 원자가 형성됐을 때 빅뱅이 38만 년 3000켈빈 3000켈빈이란 말이야. 근데 우주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뭐라고?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란 말이야. 질량비가 3대 1이니까 알겠어? 그럼 우주의 전체적으로 수소가 제일 많은 거란 말이지. 그럼 걔네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야? 헬륨을 만들면서 주기혈성이란 별이 돼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주기혈성이란 별이 되게 할 조건은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인데 그러면 아까 주기혈이 되게 한 온도와의 조건이 뭐라고? 1000만 켈빈. 그럼 누가 온도가 높니? 1000만 켈빈이 높지. 그러면 얘가 뭐야?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 된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온도를 높일까?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 원자가 형성되는 게 빅뱅 이후 38만 년이고 우주의 온도가 얼마라고? 3000켈빈이라니까? 근데 그 수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야 돼? 별이 되는 거야.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면 주기혈성이란 별이 된다고. 근데 조건이 뭐라고?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인데 어떻게 얘가 1000만 켈빈이 될까?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쵸? 그 중간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뭐라고 썼니? 밀도가 큰 자, 성운이라고 얘기했죠? 성운이 선생님 뭐라고 썼지? 우주에 존재하는 성간물질들의 집단을 성운이라고 표현한다고 썼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성간물질이 수소, 헬륨,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운. 그래서 성운. 밀도가 큰 성운. 자, 그래서 시간 보세요. 수소와 헬륨이 밀도가 밀집된 곳, 다른 곳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면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데 이쪽에 특히 좀 많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 많이 모여 있으면 많이 모인 것하고 적게 모인 것 사이에서 서로 뭐가 작용하면 인력이 작용해. 만유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만유력이 들어봤지? 만유력이라고 왜 생기는 거냐면 질량 때문에 당기는 힘을 만유력이라고 얘기한다고. 만유력은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질량이 크고 자 이렇게 생각해봐. 지구하고 사과가 있어. 뉴턴이 생각했지? 만유력의 법칙을 뉴턴이 생각한 거야. 지구하고 사과가 있으면은 지구가 사과를 뭐 하죠? 당겨요. 그래서 떨어지지.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사과도 누구를 당기고 있어? 지구를 당기고 있어. 알겠어? 자, 내가 칠판을 쳐. 놀랐지? 널 놀라게 하면 나도 아프겠지. 내가 칠판을 쳤어. 이걸 작용이라고 이게. 근데 손이 아파. 왜 아플까? 그 칠판이 나를 쳐서 그런 거야. 그거는 반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뉴턴 운동 3법칙에 해당돼.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구가 사과를 당겼으면 반작용은 뭐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데 왜 사과가 떨어지지? 지구가 질량이 그렇지. 지구가 졸라 질량이 커서야. 똑같은 원리로 우주 공간에 여기에 수소와 헬륨이 많아. 여기가 적어. 그럼 똑같은 힘으로 당기지만 많은 쪽으로 적은 놈이 왜? 달라? 붙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밀도가 큰 녀석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 거의 전 우주에서 균일하게 관측. 그런데 내가 거의라고 표현을 했어. 그 말은 약간의 밀도에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뭘 만들 수 있어?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으면 큰 쪽으로 작은 놈이 딸려가는 거야. 마치 지구와의 사과가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 성운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생성된 성운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쪽에 특히 많이 이제 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자 일단은 밀도가 커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왜? 내가 많고 제가 적어야 내가 똑같은 힘을 당겨도 제가 나한테 딸려오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고체엑스 기체 중에 누구니?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날아가지. 그러니까 와 보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이유는 그래야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니? 그럼 달라붙게 되면서 얘네들이 양이 점점 뭐해? 많아지겠지. 그럼 많아진다는 건 질량이 점점 뭐 한다는 거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우주에서의 질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력과 같은 개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 다시 정리해볼게. 자, 밀도가 큰 녀석, 질량이 큰 녀석, 질량이 작은 녀석. 그럼 얘가 이쪽으로 딸려오지. 그럼 점점 양이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럼 얘 내부의 작용 중력의 크기가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럼 중력이 커지면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아까 내가 정력학 평형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 중심으로 가는 중력과 바깥으로 기체가 팽창하려는 내부압력 크기가 같아서 크게 유지가 되는 걸 정력학 평형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중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팽창에 수축해. 그렇지, 수축을 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해. 중력에 의한 수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자 여기 표현되어 있죠? 중력 수축 에너지. 자 박수 쳐놓고 별표 하나 쏠까? 자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중력이 작용하면서
많은 데서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모이면서 점점 질량이 커지면서 중력이 내부에서 커지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를 높여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별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주기열성. 온도가 얼마야? 1000만 켈빈이라고 썼지.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1000만 켈빈 될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럼 비로소 스스로 뭐해? 질량 결선에 의한 빛을 내는 거지. 그때의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양이 많아졌으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표현한 거야. 왜 원시별이라는 말을 썼을까? 얘는 지금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중심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원시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별이라고 얘기하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원시별이 되는 거야. 그럼 원시별이 또 계속 왜? 중력 수축을 해. 이유는 중심부의 온도를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알겠니? 어떻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까? 이거 생각하면 돼.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 자, 여기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아래로 떨어져, 중력 때문에. 그럼 여기 높이에서 갖는 애는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하니? 그럼 내려가면은 운동 에너지. 얘네들은 내려가면서 중력 수축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일부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높이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고? 수소핵 융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원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얘기인데 이 원시별이 사실은 1000켈빈만 돼도 1000만이 아니라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다 1000켈빈만 돼도 뭐가 된다? 빛을 내기는 돼. 그럼 가시광선을 내. 그러나 뭐는 못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봐.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헬륨 같은 이런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을 만들어. 그럼 부피가 굉장히 크겠죠, 구름. 그럼 얘네들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밀도가 큰 쪽으로 밀도가 작은 놈이 당겨와. 그 과정 뭐라고 그런다고? 중력 수축. 중력 수축하면 점점점 질량이 뭐해? 증가하면 계속 뭐해? 수축. 그럼 내부 온도를 어떻게? 높여. 그러다가 빛이 나기 시작해. 그걸 우리가 원시별. 1000켈빈만 돼도 빛이 난다고. 근데 얘는 별은 아니야. 별의 정의가 뭐라고?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해야 별이란 말이야. 알겠니?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해야 돼. 그러려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야만 뭐가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별, 주계열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그래서 밀도가 큰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 당연히 수축을 해야 돼. 그래야 중심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원시별에서 또 수축, 또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비로소 뭐가 된다? 자, 수소의 융합 반응하는 별, 그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별이 주계열성만 있냐? 그거는 아니야. 주계열성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별의 진화와 그 과정 속에서 원소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네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데 철, 산, 규, 마.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뭐니? 수소나 헬륨이지. 그럼 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뭐하다? 무거워. 그러니까 그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와 같이 별들 중심에서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 과정 우리가 진화. 그러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 아까 그랬었죠? 양이 많을수록 중력 수축이 커져서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 다음에 태양보다 최소 10배 이상인 별, 크게 우리가 두 개로 그룹핑을 해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의 변천사를 지금 정리해놨었죠. 자, 아까 주계열성 얘기했었죠?
자, 주기율성. 주기율성의 정의가 뭐라고? 수소의 융합 반응하는 별. 질량이 는다 준다? 준다. 그래야 수소로 빛을 낼 수 있다. 그럼 얘는 주계열성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게 수소의 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때의 온도 조건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0만 켈빈. 자, 1000만 켈빈의 지수를 표현 아까 10에 몇 승이라고 했지? 10에 7승 켈빈이라고 얘기하셨죠. 알겠어요? 그러면 주기활성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읽어봐. 적색, 거성. 자, 해석을 해봐. 적색 무슨 색깔? 거성, 큰별 이런 얘기야. 주기활성, 태양 같은 주기활성이지. 태양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활성이라도 색깔이 다 다르거든. 태양의 색깔을 우리는 무슨 색으로 얘기할까? 태양. 내가 태양을 얘기해줄게. 태양. 태양 무슨 색깔일까? 적색 아니야. 태양은 황색이야. 우리가 별을 보면 별의 중심부를 볼까? 별의 표면을 볼까? 표면. 아까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 얼마나 그랬었지? 옳지 1500만 켈빈. 그치? 근데 표면은 그거보다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근데 너희도 중학교 때 배웠어. 태양의 표면은 뭐라고 했니? 광구. 그 다음에 에너지 대류가 나온 흰색 부분을 사라무니. 그보다 2000도 낮은데 어두운 데를 흑점. 흑점 활동이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거 배웠던 거잖아. 태양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보통 얼마로 본다? 황색별로 보이는 게 6000켈빈이야. 6000켈빈이 황색에 해당이 돼. 적색으로 보면 이 별의 표면 온도가 대략 3500켈빈 정도가 되면 적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다는 거야? 황색이 적색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알아들었니? 자, 그러면은 자, 이 적색 거성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자, 잘 들어야 돼. 자, 아까 선생님이 태양과 비슷한 녀석은 가운데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가운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핵, 그 다음에 여기를 복사층, 그 다음 바깥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유층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이 2학기 때 나온다 그랬어. 그럼 가운데 이 핵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소, 핵, 융합 반응. 그럼 이 가운데에서 뭐가 뭐로 바뀌기 시작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게 수소의 융합 반응이야. 그럼 질문. 그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다 중심부가 헬륨이 됐어. 그러면 수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질문. 수소하고 헬륨 중에 누가 더 무거워? 헬륨. 무겁다는 건 중력이 큰 거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중심부의 핵이 헬륨만 존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중력이 크니까 또 융합 못하지. 또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중력 수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뭐 한다고? 높인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 헬륨으로만 돼 있다가 얘가 계속 뭐해? 중력 수축을 한다고. 그럼 온도가 점점점 뭐해? 올라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주기혈성은 정력과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돼? 중력과 팽창하는 내부 압력이 어떻다고? 같은데 중심부가 다 헬륨이 됐어. 그러면 이제 헬륨 갖고선 그 다음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 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데 1000만 켈빈이 필요하니까 헬륨이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되려면 그거보다 온도가 더 어떻게 해야 돼? 높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력 수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유지가 안 되는 정력과 평형 상태 유지가 안 돼. 안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매우 크고 온도가 높으니까 이 중심부 핵에서는 자 중력이 바깥쪽 팽창한 내부 압력보다 크고 그다음 얘로부터 멀리 떨어진 녀석 바깥쪽 층은 얘 중심부에서 열을 받아서 가열이 됐으니까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열받아서 커졌는데 중심부에서 멀어졌으니까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황색 6000켈빈이었는데 적색 거성 3500 온도가 그래서 낮아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여기서 아까 쌤이 다시 뭐 한다고 했었지? 중력 추측을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 헬륨이 그 다음 단계 원소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게. 자, 그게 뭐냐면 탄소나 혹은 산소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럼 헬륨이 모여서 뭘 만든다는 거야?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거지. 아까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소해 융합 반응. 그러면 헬륨이 모여서 탄소를 만들면 뭐라고 얘기할래? 헬륨의 그렇지. 헬륨의 융합 반응.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이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하는 놈을 뭐라고 정의한다? 적색 거성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이 바로 뭐다? 헬륨의 융합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헬륨의 융합 반응하는 적색 거성의 중심 핵의 온도는 1000만 켈빈보다는 당연히 높겠지. 그래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1억 켈빈이야. 그러니까 10의 8승 켈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면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다가 중심부 핵이 다 뭐로 바뀌면 헬륨으로 바뀌면 중력이 커져서 다시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1억 켈빈이 될 때까지 온도를 높이면 비로소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돼서 헬륨이 뭐로 바뀌어? 탄소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혹은 산소, 중호탄소야.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해. 이해되니? 그런데 질량이 누가 비슷한 별을 먼저 소개했지? 태양. 그럼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데 이 질량의 거의 대부분들은 뭐가 차지하고 있는 거니?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놈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별을 생성시킬 수 있는 연료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은 거야. 그러니까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헬륨을 만들고 나면 헬륨 융합 반응으로 탄소를 만들고 나면 이제 연료가 소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서히 생을 마감을 하게 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가 탄소가 됐어. 그럼 아까 쌤이 헬륨도 수소보다 무거워서 중력 수축을 한다 했었지. 그럼 헬륨보다 탄소가 더 질량이 어떨까? 무겁단 말이야. 그럼 탄소가 중력 수축을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탄소가 이렇게 별이 있다가 탄소가 중력 수축을 해서 조금해져.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게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얘가 대략 10,000 켈빈. 아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라고 했었지? 6000 켈빈이라고 했었지. 적색 거성에서 적색이 얼마라고? 3500. 10,000 켈빈이면 얘가 백색 교역이야. 색깔이 뭐를 결정하냐면 우리가 관측할 때 온도가 되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게 원래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얘가 탄소가 모이면서 탄소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10,000 켈빈까지 올라간다. 그럼 내가 볼 때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다 채워냈던 것 중에 얘가 쪼그라들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가운데 게 빠져나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바깥에 그냥 기체만 남아있는 층이 생기겠지.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하얀색 별. 그럼 하얀색을 뭐라고 얘기해? 가운데 거만 빠져나왔어. 크기가 커 작아? 작아. 작은 걸 뭐라고 표현하니? 위에서 더 표현하지. 별이잖아. 그럼 뭐야? 백색? 외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바깥에 보면 기체만 남았지. 이 기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 이거 뭐라고 그래? 행성상 성운. 성운은 이해되죠? 기체만 모여있는 집단.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사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너희들 시험에 나오는 그림 둘 중에 하나 나오라. 얘 아니면 얘거든? 자, 얘가 행성상 성운을 해. 가운데 비어있는 거야 지금. 가운데 비어있는 건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백색? 외성이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뭐야? 번개막 보이지? 이게 번개막 보이는 게 이게 폭발한 걸 얘기하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주기혈성의 정의가 뭐라고? 중심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고 1000만 켈빈.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뭐와 같아서? 중력과 내부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정역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어요? 그게 주기혈성의 특징이야. 그래서 주기혈성은 당연히 스스로 빛을 내. 그 이유는 질량이 뭐해서? 줄어들어서 빛으로 발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이제 주기혈성이 생을 다하면 중심부의 안에 핵에 수소가 없고 뭐만 남는다고? 헬륨.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럼 수소보다 헬륨이 뭐해? 무거워. 그러니까 중심부는 뭐 할까? 수축한다고. 중심부가 수축을 해. 그럼 중심부가 수축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중력 수축을 한다는 거야. 중력 수축은 왜 하는 거라고? 온도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열을 발생을 시키니까 바깥쪽에 있는 수소 부분들, 핵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열 받았으니까 뭐해? 팽창한다고. 그러니까 이 별의 바깥은 중력보다 내부압력이 큰 거고. 이해됐죠? 얘는 중심부에서는 중력이 내부압력보다 크고.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가열된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자, 내부압력을 증가시켜서 이 말은 뭐야? 팽창시켰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내부압력이 바로 팽창력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별의 바깥층은 팽창시켜. 그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져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적색 거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단계를 보면 적색 거성이 되면 얘는 가운데가 뭐가 있다는 거야? 자, 헬륨이 뭐로 바뀌는 거고? 탄소로 바뀌는 거야. 그럼 바깥에 누가 있을까? 수소들이 있겠지?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요 수소층은 자, 적색 거성이 되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1억 켈빈이야. 그러면 잘 들어봐. 이 중심부가 1억 켈빈이니까 바로 바깥에 있는 층은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어떻게 될까? 높을까 낮을까? 아니, 아까 주기혈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핵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0만 켈빈. 근데 적색 거성이 되려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려면 1억 켈빈이 되니까 그러면 이 핵이 1억 켈빈이 돼야 얘가 헬륨이 탄소로 바뀐다고. 그럼 바로 바깥에 있는 층의 온도는 1000만 켈빈보다 어떻게 해서 온도가?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는 게 가능하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뭐야? 너무 멀리 있어서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적색 거성은 크기가 커져도 되게 팽창해서 온도가 얼마가 됐다고? 3500이 얼마? 많이 아니라 3500켈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융합할 수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다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중심부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하면 탄소를 만든다고. 조건이 1억 켈빈. 이걸 우리가 적색 거성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질문. 자, 수소의 융합 반응은 뭐로 바뀌어? 중심부의 핵에서 뭐로 바뀌어? 수소가 헬륨. 그럼 헬륨이 있으면 바로 적색 거성이 된다. OX. X야.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부 온도를 1억 켈빈만큼 높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억 켈빈이 되면 뭐라 할 수 있다? 헬륨의 융합 반응. 하는 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적색 거성. 그럼 헬륨의 융합 반응하면 헬륨이 뭐로 바뀌어 이제? 탄소로 바뀌어. 그러면 탄소가 다시 또 융합하면 좋은데 얘가 연료가 부족해. 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심부의 탄소는 얘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더 무거우니까 중력 수축을 하겠지. 그래서 얘 온도가 얼마가 된다고 아까? 10,000 켈빈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냐 그랬어 얘가?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만했던 녀석이 얘가 이 크게 이렇게 쪼그라든다 이 말이야.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쪼그라든 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백색 외성. 그 나머지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행성상 성이라고 얘기한다. 알았니?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그래서 나왔으니까 보자. 그래서 별의 중심부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할 때 핵융합 반응이 멈춰. 그래서 중심부가 탄소나 혹은 산소로 피니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된다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빠져나왔으니까 바깥쪽은 어떻게 돼? 도넛처럼 기체층만 남겠지.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행성상 성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별이 깨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물질들이 바깥으로 우주에 뭐예요? 흩뿌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공간에 수소하고 헬륨 외에 다른 원소들, 탄소나 산성 같은 것들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자 질량이 태양보다 자 뭐라고 써있어? 10배 이상.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태양이 뭐지? 주 결성이지. 그러면 수소 자체를 갖고 있는 양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별을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완전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중심부가 수소가 헬륨을 바꾸면은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 계열성. 헬륨이 탄소나 산소를 바꾸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격색 거성. 이해됐어요? 그럼 탄소나 산소보다 더 무거운 예를 들어서 뭐 네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소라든지 그 다음에 철까지. 그래서 아까 여기가 얼마나 했지? 10의 7승 1000만 켈빈. 여기가 10의 8승 얼마라고? 1억 켈빈. 알겠어요? 자 이건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 이해가 되면 8억 켈빈. 얘는 한 25 켈빈. 얘가 되면 거의 한 35 켈빈. 당연히 어떻게 됐어?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야 더 무거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은 최종 단계가 중심부의 핵이 철이 되잖아.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지. 근데 철이 가장 원소 중엔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핵 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냐면 철인 거야. 그러니까 핵 융합으로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 가는데 철보다 무거운 거는 별들이 핵 융합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적색 거성도 거성 졸라 큰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크기가 훨씬 더 뭐할까? 그래 중심 온도가 높아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힘도 커져서 중력도 굉장히 크고 바깥쪽으로 굉장히 팽창한 내부압력이 커지니 크기가 되게 크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초고성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어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초고성 그만큼 중심부 온도 높고 그만큼 크기가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연료가 충분해야지. 연료가 뭐야? 수소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누구랑 비교한다고? 태양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냐? 아니면 태양의 질량이 10배 이상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주결성 이후에 자 초고성 보세요. 자 주결성 이후에 초고성이 된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헬륨의 반응으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 이걸 멈춘단 말이야. 그런데 산소, 규소 그러다가 마지막에 설일 때까지 융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중심부가 어떤 식으로 돼 있겠어? 가장 안에가 뭐야? 무거운 뭐가 있고? 철. 그 다음 바깥에 이제 뭐 규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네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또 뭐가 있어? 헬륨이 있고, 그 다음 바깥에 뭐가 있어? 수소. 이런 상태로 껍질처럼, 양파 껍질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철이 굉장히 중력이 어떨까? 크지? 그 중력은 되게 크고 팽창한 압력은 작다고. 반대로 얘는 되게 멀리 있으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는 건 크고 중력은 커져. 작단 말이야. 그럼 안전 불안정. 그리고 폭발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란 말은 자 보세요. 중심부로 별이 초고성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누구까지만 가능하다고? 철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어. 철까지만. 자, 철은 매우 안정해서 그 이상은 융합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이 초고성은 중심부의 중력이 되게 큰 거에 반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압력은 바깥쪽은 되게 커.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강한 중력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얘네들이 폭발을 해. 근데 폭발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뭘로 보여? 폭발로 보여? 아니면 별로 보여? 그렇지, 반짝거리니까 뭐로 보이겠어? 별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뭐라 이름 진 거야? 초신성 별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 주계열성이었다가 그다음 뭐가 돼? 초고성이 됐다가 뭐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초신성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신성은 사실은 뭐 하는 과정이라고? 폭발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아 그럼 태양과 아까 질량이 비슷한 녀석들은 어떻게 돼? 주계열성이었다 뭐가 되고 적색 저성. 그러고 나면은 생명을 다한다는 했었지. 그래서 중심부는 뭐가 되고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온 기체를 뭐라고 한다고? 행성상 성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초신성 사실은 폭발이래니까 불안정해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보이는 거야. 반짝거리니. 그래서 이름이 초신성인 거야. 사실은 폭발한 거야. 그럼 폭발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뭔가 다른 걸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초신성 다음에 폭발 다음에 중심부가 얘네들이 백색 외성이 됐던 것처럼 중심부가 중성자 별 아니면 블랙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중성자가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 별 아니면 블랙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중성자 별은 중성자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 블랙홀은 그보다 더 작은 거야. 블랙홀에 들어봤지? 홀이 뭐니? 블랙은? 그래서 이게 초고성이거든? 근데 얘가 초신성 폭발을 했어. 그럼 크게 그만해져. 폭발이 이만큼. 얘나 얘나 질량이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주 공간들은 질량이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거든. 그래서 얘가 이런 질량을 없으면 공간 우주 공간을 이렇게 휘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녀석이 요따만한 녀석이 질량이 거의 비슷해. 그럼 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로 갔던 빛이 빠져들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뭘로 보여? 검은색으로 보여. 근데 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해. 그러니 그러면 초신성을 해도 폭발을 해도 두 개로 나눠지지. 그 나눴을 때 누가 더 질량이 컸을까? 블랙홀. 그래서 태양 질량 10배 이상이면 중성자별, 30배 이상이면 블랙홀로 바뀌게. 이해됐어요? 그럼 밀도를 비교하면은 자 제일 큰 게 뭘까? 블랙홀, 그 다음에 중성자별,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백색, 외성. 밀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 외성. 이해되니? 그러면 야 지구에 우리가 핵 분열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이 쓰는 재료가 뭐냐? 우라늄이 자 아까 철이 질량서 56이 원자번호가 26이야. 우라늄이 235, 92야. 원자번호가 훨씬 어때? 그럼 그만큼 크기가 더 큰 핵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정도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엄청 커야 돼. 근데 별로 중심부에서 뭐까지만 만들어진다고? 철까지만. 이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보다 작은 것들은 수소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 철보다 작은 건 철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야? 핵 융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뭐가 되려고?
처리되려고 뭐라 하게 되는 거야? 핵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이 철인 거야. 알았니? 그래서 중심부가 처리됐어.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잖아. 그러려면 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게 언제 나온다? 바로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더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막대한 에너지라는 건 결국 온도가 어떻다는 거야? 훨씬 더 높다는 거지.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철이 만들어질 때 거의 35 켈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35 켈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뭐가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디서? 초신성 폭발해서. 별이 만들어질 때는 아니고 폭발을 해야만. 그래서 별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 융합으로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 수는 없고, 그럼 중력이 매우 크니까 급격히 뭐 한다고? 중심부는 수축해. 그럼 바깥으로 엄청 팽창해. 그래서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폭발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 초신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사실은 폭발이라고. 그러면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35켈빈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초신성 폭발 결과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철. 그러면 철을 만들었으면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이니까. 그러면 지구가 누구 주변을 돌고 있지? 그럼 태양이 만들어지는 이 태양이 주기율성이잖아. 만들어지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성, 운. 그걸 태양의 성운이라고 얘기해. 그럼 걔가 뭐 할까? 중력? 수축해서 원시변이 원시태양을 만들겠지. 그 원시태양 주변에서 뭐가 만들어져?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지구에 뭐 철이 있지. 그럼 얘네들이 만들었던 태양이라고 형성했던 이 성운은 뭐의 잔해일까? 바로 초신성 폭발의 잔해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뭐보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줄 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이해되니?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중성자별 블랙홀.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남으면 중심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된다. 혹은 중심부의 질량이 더 커. 더 크면은 뭐가 된다고?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알았니? 자, 그러면 자, 밑에 문제 봅시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칠판 보고.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수소.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면 헬륨. 헬륨의 융합 반응이면 탄소.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 철. 옳지. 그럼 별이 만들어지려면 성운이 필요하지? 얘가 뭐 해야 된다고? 네 글자. 중력, 수축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밀도가 주변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밀도가 크고 대신 온도는?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낮고 뭐가 큰? 밀도가 큰 부분에서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되겠죠?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면 원시별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중력에 의한 수축의 목적성이 뭐라고? 뭘 높이기 위한 거라고? 온도를 높이기 위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누구까지?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에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초신성 폭발.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해되니? 자, 오케이. 자, 딱 5번 시작. 5번 하셨다가 오늘 35페이지까지 끝낼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4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야. 자, 그래서 단원 하나 끝난 거야 지금.
왜 나오니? 이거 딱 멈추네. 이거 너무 웃긴데? 프로젝트가 나는 신의 기술이야. 뭐라고? 얘네들이 PDF로 제공 안 해줘가지고 이북이어서 그러네. 이단이 저거. 좋아하는구나 니네. 더 안 나갔으면 하고 이런 바람이나. 아이씨. 근데 그 다음 거 나온다? 너무 웃기지 않니? 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 웹툰 같은 거 보면 그 다음 부분 나오는데 중간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 안 그러면 무슨 꼴이야 진짜. 34페이지 봐봐. 아니 이제 다 얘기한 거야. 아까 처음에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하는 이 별은 일단은 스타트가 뭐라고? 계열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운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중력, 수축. 그러면 태양이란 별을 만들기 위한 성운은 뭐라고 얘기할래? 태양계 성운. 그치? 그래서 그려보세요. 34페이지에. 그래서 처음에 태양계 형성. 그래서 태양계는 자 밑줄 뭐라 써 있어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약 5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오른쪽 플러스 방에 봐봐. 바깥에 얘기했던 거. 이와 같이 설명하는 까닭은 태양계에 철, 금,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다수 발견되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 읽어보자. 태양계 성운의 형성. 그럼 얘는 밀도가 커 작업. 아직은 작고 크기는 크지. 근데 얘가 뭐 해야 돼? 중력, 수축. 그럼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밀도가 커져. 그래서 성운의 수축이라 써있지. 그래서 뭐라고 써있니? 태양계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에서 뭐 한다고? 수축. 목적은 뭐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중력 때문에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회전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다가 아까 쌤 얘기했죠? 그 밑에 좀 보세요. 성운이 수축하면서 더 이제 밀도가 뭐해? 커져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더 뭐해? 높아져요. 그러면은 아직 주계열이 되기 전 단계 원시별인 우리는 태양을 보고 있으니까 원시별 중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뭐 한다고 했지? 회전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 원시 태양 바깥쪽에 뭘 만드냐면 회전하면서
이제 잔해물들을 자 바깥에다가 흩어 뿌러뜨려 놔. 그게 뭘 만든 거냐면 원시 원반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성운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져서 중심부가 높아졌고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면서 얘가 뭐 한다고? 원시 원반을 형성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럴 때 이 원시 원반이 되게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왜 그럴까? 이거 뭐랑 같이 이해하면 옆에 보세요. 좀 어려운 말 써놨는데 이거네. 원시 태양계 원반의 회전 속도, 태양계 성운의 크기가 매우 컸고 당시 성운의 회전 속도는 매우 느렸다. 그런데 얘가 뭐라 썼니? 중력 수축하니까 반지름이 뭐 한다고? 감소하면서 성운 전체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뭐라 써있냐? 각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돼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각 운동량이 뭔지 모르지? 그치?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얘기는 뭐니? 이 책 얘기는 원시 태양을 만들고 원시 원반을 만들면서 회전을 하는데 이 속도가 뭐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부피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피겨 선수들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지? 회전하도록 돼 있지. 회전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니? 팔을 펼쳐서 회전하지. 그러다가 점점점 팔을 어떻게 하니? 모으면 도는 속도가 어떻게 돼? 그거지 문제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점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전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 가운동량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중심부에서 이제 뭘 만들어? 원시 태양이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주기혈성의 태양이 되고 아까 원반을 만들었죠. 이 원반에 이제 미행성체들이 달라붙으면서 서로 충돌해서 질량이 커져서 원시 행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태양의 성운 형성, 성운의 수축, 회전. 그 다음에 원시 태양 원시 원반 만들고 그 다음에 원시 행성과 태양계 형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얘?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장만 그런 것 같아. 자, 두 번째. 태양계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가보죠. 이건 너희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태양 기준의 순서대로 뭐야? 수, 금, 지, 화까지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목, 토, 천, 해를 우리가 목성 행성이라고 얘기해.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 우리가 처음에 이 단어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 복습하면서 한 적 있지. 특징이 뭐라고? 지구형 행성이 목성 행성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크다. 그쵸? 근데 밀도는 큰데 목성 행성보다 질량이 크다 작다? 작다. 목성 행성은 주로 뭐로 되어 있어? 기체로 되어 있다. 근데 크기가 너무 커. 그래서 밀도는 작지만 질량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목성 행성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고리들을 옳지 고리를 갖고 있다. 중학교 공부를 한 거야.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녀석들은 수금지화 복토. 천해 중에서 수금지화 지구 행성들은 구성되고 있는 원소 성분들이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 열받아서 있을까 날아갈까? 날아가서 구성되고 있는 행성은 주로 딱딱한 걸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보시면은 녹는점이 높은 철,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된다?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가변, 수증기, 메테인,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시 행성으로 그 다음에 진화된 게 목성 행성이 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시 태양, 그 다음에 원시 원반, 원시 원반에 그 원시 원반의 형성이라고 써 있지. 아까 위에서 원시 원반의 형성 있지. 써 있어? 거기다 미행성체 하나 써놔. 그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미행성체끼리 충돌하게 되면서 뭘 만드는 거야? 원시 행성을 만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지구도 뭐야? 행성이지? 뭐냐? 지구 행성이잖아. 자 여기 나오면 빨리 들어가.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 근처에서 형성되니까 자 가변과 나라하고 주로 딱 한 거 남아 있어서 그래서 철이나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 성분이 행성의 주된 재료가 된다라는 건데 그럼 지구도 처음에는 뭐였을까? 아까 태양계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회전하면서 수축하면서 원시원반 만들고 원시원반에 미행성체 있고 미행성체끼리 충돌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원시 행성. 그 원시 행성 중에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거지. 원시 지구가 있었던 거지. 이 원시 지구에 이 지구가 주변 거보다는 행성에 있으니까 질량이 좀 크겠지.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질량이 작은 것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미행성체들. 미행성체들이 얘한테 달라붙는다고. 그럼 달라붙으면은 충돌을 하지. 그럼 너희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뜨거워지죠. 그래서 공룡 멸종했다는 거 들어봤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원시 지구가 질량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미행성이 달라붙으면서 커지겠지. 그러니까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중력의 큰 원시 지구가 충돌하면서 합쳐져 지구의 크기도 질량도 뭐한다?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뭐가 되면 다 얘네들이 녹는 거야. 그래서 녹아가지고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원시 지구에 어떤 것처럼 원시 지구에 또다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량도 증가를 시키고 크기도 증가를 시키고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 녹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한번 읽어봐. 마그마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는 거야. 즉 지구가 다 녹았다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 그럼 녹으면 무슨 상태인 거지?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가 되니까 너희도 중학교 때 배웠죠. 액체 밀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니? 층이 구분되지. 기름하고 물 중에서 누가 밀도가 커? 물이 밑에 있고 기름이 위에 뜨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마그마의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올라가라. 마그마 바다에서 철, 니켈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제 무거운 것들은 중심부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뜨는 거야. 그럼 중심부로 가라앉은 게 누굴까? 핵. 그럼 위에 있는 게 뭐가 될까? 멘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야. 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 마그마라는 액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핵과 멘틀이 분리가 가능했던 거야.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는.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은 핵을 만들고 규소, 산소 같은 것들은 떠올라서 멘틀을 만들고 알겠죠? 그리고 멘틀은 주로 자 비추만상한 규산염 물질 이거 나중에 나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졌고 규산염이라는 게 산소, 구소 이런 것들 많이 구성됐다는 얘기야. 자 이걸 중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조합 강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중심부에서 핵은 주로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 된다. 그러면 멘틀과 핵은 당연히 밀도가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았니? 자 그런데 원시 지구의 미행성체 충돌을 해서 마그마 바다 만들고 층상구조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미행성체가 충돌했냐?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럼 그 윗단계가 뭐였어? 핵과 멘틀의 분리. 여전히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얘네가 무슨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니? 뜨거워서 액체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런데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그 어디서부터 낮아지니? 안에부터야 바깥부터야? 바깥부터 낮아지겠지. 그래서 아까 핵과 멘틀로 분리가 침상구조로 마그마 바다에 있을 때 나타났다가 이 멘틀의 윗부분 멘틀의 윗부분들이 서서히 식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은 부분들이 바로 멘틀 위에 있는 중구껍질은 뭐로 바뀐 거야? 지각이 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에 씌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위에는 지구 바깥에는 뭐가 있었을까? 원시 대기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대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행성체 충돌이 줄면서 뭘 만들어? 원시 지각을 만든 거야. 알아들었니? 그럼 이 대기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게 수증기였거든? 그럼 이 수증기가 기체 상태였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로 바뀌어? 액체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던 이 수증기가 지각에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액체가 되면서 바로 뭘 만들어? 원시 바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원시 대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이 돼서 이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떨어져서 바다를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표면의 식은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대기 중에 수증기의 응결이 무슨 말이다? 자 수증기가 뭐로 바뀌는 거? 물방울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응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응결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중3 때 배웠던 거야. 자 그래서 바다를 만든다. 오케이? 근데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체가 살지? 그 이후에 지구는 바다에서 생성되고 액상태 물이 존재해. 이 액상태 물이 액상태 물이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생명체가 산다 안 산다라는 판단 근거야. 액상태 물이 존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액상태 물이 바다로 만들어졌지. 원시 바다 만들어졌지. 그치? 이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 이 탄생한 생명체를 한번 써볼까? 걔를 남세균이라고 얘기해. 자, 뭐라고 그런다고? 남세균, 세균. 세균을 다른 말로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게? 그게 박테리아야. 그래서 얘가 학명으로 사이아노 박테리아. 사이아노 박테리아. 근데 이 남세균이 말이야 뭘 할 수 있다? 얘가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광합성은 뭐니? 뭐하고 뭐를 재료로 해서? 물과 지석이 너무 잘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뭐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어디 안에서 엽록체라는 그릇 안에서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니? 포도당이야.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오듯이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광합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반대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만들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산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니까 바다에서 이제 산소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니?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 바다에 충분히 산소가 이제 녹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스물스물 올라올까? 대기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겠지.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옆에 보면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자 6번 자 별표 쳐놓고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원시 대기에서 가장 많았던 거 아까 누구랑 뭐라 했었지? 수증기. 걔가 뭐 한다고? 응결. 그래서 원시 바다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바다가 생성되는 수증기 말고 그냥 많았던 게 누구니? 이산화탄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얘기야. 여기 책에 써있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질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원시지. 여기가 스타트란 말이야.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생겨난 게 있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자, 바다에다가 산소를 공급한 이후에 대기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소를 지금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공기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얘기했니 아까? 질소. 이거 얼마라고? 78%. 그 다음 산소 21%.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이거 다 합쳐도 몇 퍼센트도 안 된다고? 1%가 안 돼. 그러면 대기 전체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원시 대기 때 뭐라고? 제일 많았대니까.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새끼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얘가 바다에 녹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바다에 녹아서 양이 뭐한 거야? 줄어들게 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 밑에 가장 많았던 수증기다 많았던 게 이산화탄소였지만 얘가 바닷물에 녹았다고. 알겠니? 그럼 바닷물에 녹으면 이게 녹아가지고 뭘 만든다? 탄산, 칼슘 같은 성분을 만든다. 너희도 정확히 배웠죠? CaCO3 탄산, 칼슘 같은 걸 만들어. 이 탄산, 칼슘이 바로 뭐의 주성분이 될까? 조개나 산호의 껍데기의 주성분이 탄산, 칼슘이야.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형성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다 보니 현재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대기 전체에서 1%도 채 안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이 아까 왼쪽이 안 보여가지고 3번. 이거 뭐 쉬워서 문제를 했을까? 자, 아까 선생님이 태양계 성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것도 있지. 그러려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아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뭐 해야 돼? 초신성 폭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형성되었고,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해서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얘가 원시 원반들 만든다고 썼지. 그 원시 원반들의 성간 물질들이 뭉쳐서 아니지. 미행성체가 문제라고 했잖아.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이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하면서 이거보다 무거운 뭐가 되는 거야? 원시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위에다가 미행성체를 먼저 쓰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구로 한정시켜서 보게 되면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에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다. 맞아? 틀려? 맞죠? 주요 행성은 태양에 가까우니까 가벼운 건 날아가서 무거운 건 중심에 모였다고 썼지. 자, 그 다음에 태양계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많아야 되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구 형성 과정 아까 처음에 맨 위에 있던 거야.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봐.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어. 원시 지구에 뭐가 달아붙는다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해. 그럼 질량도 커져, 크기도 커져, 온도도 높아져. 그리고 다 녹아.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 마그마의 바다. 그럼 액체가 됐지. 그 원소 중에 무거운 건 가라앉아서 뭐가 되고? 핵, 가벼운 건 위에 떠서 멘트. 이후에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면 표면이 식지. 그래서 원시 뭘 만들어? 지각. 그러고 나면 대기에 있던 물이 떨어져서 뭐가 돼? 원시 바다. 오케이? 그리고 그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겼어. 그게 남색이. 얘는 뭘 할 수 있어? 광합성. 그래서 뭐로 공급해 바다에다? 산소. 그래서 산소에 해양 생물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산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로 올라왔지. 그래서 대기의 산소량이 뭐였다? 증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산소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 오존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뭐라 쓰지? O2 뭐라 쓴단 말이야. 오존은 O3라 쓴단 말이야. 그래서 3개의 산소가 2개 오존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들이 되면서 오존 중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존이 뭘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그 시기가 고생되거든. 그때 처음으로 바다에서만 살던 녀석들이 육상으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서 육상 생물들이 출현하게 됐던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너무 쉽잖아.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원시지각, 핵가면 들분리, 마그마 바다. 제목이 뭐야? 이거 바다가 돼야 분리가 될 수 있고 식어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43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 몇 시에 온다고?
10시에 알겠지? 자 10시에 영화 빠져